우와, 항아리 엄청 많다. 도착하자마자 집마당을 가득 채운 항아리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곳에서 비타민 소금을 제보한 최권엽 씨를 만났다. 그의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한 250개 정도 돼요. 20년, 25년 전부터 제가 담아왔던 효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약 250개나 되는 항아리에는 어떤 효소들이 있는 것일까? 비타민 소금을 보기 전에 먼저 효소 구경에 나섰는데 생지왕이라는 약초거든요. 이렇게 발효시키면은 새카맣게 우러납니다. 숙지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한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감초처럼 보약이거든요. 직접 채취해 효소를 만들어 벌써 5년 넘게 발효 중이라는 생지왕 효소. 그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100가지 산야초로 발효시킨 백야초 효소거든요. 아, 100가지나 들어가요? 산에서 채취해가지고 담은 겁니다. 100가지 산야초를 넣고 발효한 백야초 효소의 맛은 어떨까? 살짝 시큼하면서 달달한 게 어떻게 맛있네요? 얘는 세월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20년 된 거거든요. 깊은 맛이 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 겁니다. 100가지 산야초를 20년 동안 발효한 백야초 효소. 오랜 세월이 쌓여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양한 요소를 살펴봤지만 아직 비타민 소금은 보이지 않는데 비타민 소금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채취한 산야초로 일단 효소를 만들어야만이 비타민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비타민 소금을 만들려면 산야초가 필요하다? 먼저 효소를 만든 다음에 비타민 소금을 만들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산야초를 채취하러 지인과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 여기 있네. 병 하나가 안 걸리고 좋네. 잎이 아주 윤기가 있어요. 반짝반짝하니. 산야초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바로 채취를 시작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뽕잎이에요. 뽕나무는 잎, 줄기, 뿌리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쓰거든요. 그래서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뽕잎은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감기나 기침, 가래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뽕잎을 채취해 자루에 담더니 또 다른 산야초 찾기에 나선 두 사람. 여기도 있네. 뭐예요? 이 산야초의 정체는 무엇일까? 피디님 한번 냄새 맡아보실래요? 그의 권유에 냄새를 맡아보는데 진짜 이거 똥 냄새 안 나는데 이거 약초로 써도 돼요? 산야초에서 대변 냄새가 난다? 이 산야초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리장나무인데 잎을 꺾으면은 개똥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개똥나무라고도 하거든요. 냄새는 역겹지만은 약성은 좋답니다. 누리장나무는 한의학에서 취효동으로 불리는데 소염작용이 탁월해 염증성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비타민 소금을 만들기 위해 뽕잎, 개똥나무잎 등 다양한 산야초 채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산야초 요소를 담글 준비를 하는 최권엽 씨. 먼저 산야초를 손작두로 잘게 자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르세요 이거?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은 삼투압작용이 잘 일어나서 식물에 있는 영양소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을 많이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잘게 자른 산야초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항아리에 산야초를 넣고 백설탕 대신 노란색 원당을 넣어준다. 원당을 쓰게 되면은 산야초 발효도 빨리 일어나고 더 맛도 깊어지고 영양소도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당을 저는 산야초 비율 7대3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항아리에 산야초를 넣고 위에 원당을 뿌리는 과정을 2번 반복해 켜켜이 넣어준다. 이제 뚜껑 덮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애쓰셨네요. 예. 얼마나 기다리면 숙성이 되나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숙성이 끝납니다. 발효가. 와, 그러면 이거 보려면 일주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담아왔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일주일의 숙성을 거친 산야초 효소. 이 산야초 효소로 어떻게 비타민 소금을 만든다는 것일까? 숙성된 산야초 효소에서 산야초를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발효가 잘 됐네. 그럼 그 효소 액으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효소로 소금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효소 건더기 산야초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효소액이 아닌 산야초 건더기로 비타민 소금을 만든다? 그렇다면 산야초 효소를 만드는 과정을 굳이 거치는 이유는 뭘까? 산야초를 바로 소금하고 발효시키면은 그냥 건불처럼 말라버리는데 원당하고 1차 발효를 시킨 다음에 하면은 단맛도 나고 소금이 미네랄이나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건져낸 산야초를 광목에 넣어 준비한 다음 드디어 소금을 갖고는 최곤엽 씨. 그런데 갑자기 준비한 산야초를 그대로 두고 소금을 물에 붓는다? 부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깨끗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좀 녹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물로 씻어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을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빼주는데 이제 이 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던 그때 항아리를 들고 오더니 갑자기 뒤집어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 다시 이제 항아리에 담을 거예요. 산야초 한번 깔고 그다음에 소금 넣고 또 산야초 깔고 소금 넣고 하는 거예요. 구멍 뚫은 게 그 산야초고 소금하고 발효시키면서 간수가 잘 빠지라고 한 거거든요. 항아리의 구멍은 산야초와 소금이 숙성되면서 나오는 물, 즉 간수를 빼기 위함이었는데 4단으로 하는 겁니다. 켜키에 넣어줘야만이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산야초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을 싹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년을 발효를 시킵니다. 산야초를 담은 광목과 소금을 교체해서 넣어주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소금이 산야초의 영양분을 흡수한다. 3년간의 숙성을 거치면 산야초의 성분을 잔뜩 머금은 비타민 소금이 되는 것. 비타민 소금의 주 재료인 산야초에는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소금의 비타민 성분이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산야초에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피로 물질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고 각종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숙성을 거치면 소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바로 3년 된 소금입니다. 새하얗던 소금의 색깔이 3년의 숙성을 거치며 색깔이 조금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드디어 비타민 소금이 완성된 것일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최후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3년의 숙성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도 비타민 소금이 완성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온 그의 손에 들린 의문의 항아리. 그 안에는 짙은 색의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짙은 색의 액체를 따르더니 3년 숙성된 소금에 또다시 붓기 시작한다? 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이런 종류의 그 양념들을 발효시킨 건데 비타민 소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양념 요소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등 원당과 발효해 만든 양념 효소액을 3년 숙성한 소금에 넣어줘야 비타민 소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소금의 20%에서 25% 정도 넣어가지고 7, 8년을 숙성시키면은 비타민 소금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7, 8년을 다시 또 숙성해야 된다고요? 10년 이상이 걸려야만이 비타민 소금이 완성이 됩니다. 총 10년이라는 역대급 숙성 기간. 1차로 3년간 숙성한 소금에 비율을 맞춘 양념 효소를 뿌려준 뒤 다시 7, 8년의 2차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비타민 소금. 그렇게 10년의 숙성 과정을 모두 겪은 비타민 소금의 모습은 어떨까?
드디어 1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와, 이게 정말 소금 맞아요? 자, 이게 10년 이상 된 비타민 소금이 완성된 겁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 완성된 비타민 소금은 누런 빛을 띠고 있었다. 이제 완성된 비타민 소금을 퍼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뭐 아예 꼼짝도 안 하네 이건. 딱딱해서 안 떨어지나 봐요, 거기는. 예, 결정돼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굳어 있어요. 10년의 세월을 지나며 단단하게 굳어버린 비타민 소금. 이 비타민 소금을 퍼내기 위해 장비를 챙겨온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칼과 홍두깨. 소금이 이렇게 완전히 결정돼 가지고 안 깨질 때는 칼하고 이런 그 네모 같은 걸로 두들겨 패서 분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비타민 소금이 드디어 항아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소금이 습을 먹었다 품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스펀지처럼 다 구멍이 뻑뻑 다 뚫렸잖아요, 이렇게. 숙성되는 10년 동안 산야초와 양념효소의 성분을 흡수했다 뿜었다를 반복하며 소금 결정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 자, 피디님 한번 잡숴보세요. 그렇다면 10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비타민 소금의 맛은 어떨까? 제작진이 드디어 맛을 보는데 그 맛은? 그렇게 많이 먹어. 어? 안 짠데요? 무슨 과자 씹는 것처럼 아삭아삭하면서. 과자처럼 씹어서 먹을 만큼 짜지 않다는 비타민 소금.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타민 소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천일염보다 나트륨 함량은 낮아지고요.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 함량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자의 저염식에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여서 혈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천일염보다 나트륨 함량은 반 이상 낮고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 함량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건엽 씨 역시 비타민 소금으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금을 먹은 뒤로 들은 비타민이 많아서 그러는지 잔병치레도 않고 몸에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삶이 늘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최건엽 씨는 비타민 소금을 각종 요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옥수수 차에 한 숟가락 넣어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있다고 한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비타민 소금과 비타민 B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옥수수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똑똑한 섭취법입니다.